자, 대표 유형 136번은 두 사건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일어날 확률에 관한 문제 유형이고요.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두 사건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우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전체 확률인 1에서 이거에 반대되는 확률을 빼줄 거예요. 자, 이거에 반대되는 확률이라는 건 뭐예요? 두 사건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1에서 두 사건 A, B가 모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서 구해줄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요. 두 야구선수 A, B가 안타를 칠 확률은 9분의 5와 5분의 2라고 합니다. 이때 A, B가 각각 한 번씩 타석에 설 때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전체 확률인 1에서 둘 다 안타를 치지 못할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A가 안타를 칠 확률이 9분의 5라고 했으니까 치지 못할 확률은 뭐겠어요? 전체 1에서 9분의 5를 뺀 9분의 4가 되어주겠죠. 마찬가지로 B가 안타를 칠 확률은 5분의 2라고 했으니까 얘도 안타를 치지 못할 확률은 1에서 5분의 2를 뺀 겁니다. 5분의 3이 되어주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놈과 요놈 약분해서 3 계산해주면 1-15분의 4 15분의 11이라는 확률이 나와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주겠죠. 자,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풀어도 가능하냐면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가 안타를 치고 B가 안타를 못 치고 그 다음 A가 안타를 못 치고 B가 안타를 치고 둘 다 안타를 칠 수도 있겠죠. 됩니까? 이 세 가지를 구해서 더해서 문제를 푸셔도 돼요. 훨씬 복잡하겠죠? 그쵸?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A가 안타를 친다고 하면 9분의 5의 확률이죠. 동시에 B는 안타를 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5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요놈 요놈 약분해주고 요놈 요놈 약분해주면 3분의 1이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엔 A가 안타를 못 쳐야 되니까 9분의 4고요. B는 안타를 쳐야 되니까 5분의 2겠죠. 됐어요. 자, 그럼 얘 계산해주면 45분의 8이 나와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둘 다 안타를 쳤으니까 9분의 5, 5분의 2가 되면서 약분 9분의 2가 되어줍니다. 됐어요. 자, 그럼 전부 다 45로 통분해서 더해주면 요 놈은 위아래 15를 곱해야 되고 8은 그대로 오고 얘는 위아래 5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10. 그러면 45분의 23의 33. 3으로 나눠주면 15분의 11.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와주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확률의 곱셈과 덧셈,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두 사건 A, B가 일어날 확률을 각각 P와 Q라고 한다면 사건 A가 일어나고 동시에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은 P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요? B가 일어날 확률이 Q니까 1에서 Q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P 곱하기 1-Q. 자, 그럼 반대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인 1-P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인 Q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엔 A, B 중 하나만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러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또는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서 그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구한 요 둘을 더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주머니에는 흰 구슬 2개와 검은 구슬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A 주머니가 있고요. 흰 구슬 2개, 그리고 검은 구슬 3개가 있대요.
자, 이 상태고요. B주머니에는 흰 구슬 4개와 검은 구슬 1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A, B 두 주머니에서 각각 구슬을 1개씩 꺼낼 때 두 구슬의 색깔이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에서 흰색, B에서 검은색을 꺼내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검은색, B에서 흰색을 꺼내면 됩니다. 그래서 둘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A에서 흰색이 나올 확률은 전체 5개의 공 중에 흰색은 2개 있으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B에서는 전체 5개의 공이 있는데 검은색은 1개뿐이니까 5분의 1. 계산하면 25분의 2. 자, 그 다음 A에서 검은색 전체 5 중에 3이죠. 5분의 3. B에서 흰색 전체 5 중에 4. 5분의 4. 그러면 계산해서 25분의 12가 나와줍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둘을 더해주면 25분의 14라는 확률이 등장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연속해서 꺼내는 경우의 확률, 그 중에서도 꺼낸 것을 다시 넣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주머니에서 뭘 꺼냈어요. 근데 꺼낸 걸 다시 넣어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뽑을 때도 그 개수는 변하지 않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꺼낼 때의 전체 개수와 나중에 꺼낼 때의 전체 개수가 서로 같은 경우입니다. 돼요?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주머니 속에 빨간 구슬 5개와 빨간색 5개, 노란색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요렇게. 자, 이때 처음에 한 개의 구슬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은 후 한 개의 구슬을 또 꺼낼 때 2개 모두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고 해요. 자, 그럼 우선 처음에 전체 공은 9개가 있죠. 그 중에 빨간 구슬을 꺼내야 합니다. 그러면 5가지. 됐어요. 자, 근데 한 개 구슬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꺼낼 때도 총 구슬의 개수는 9개예요. 그 중에 빨간 구슬은 또 다시 5개죠. 여기가 돼요. 자, 그럼 얘 계산해주면 81분의 25가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어주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어줍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밥풀 4끼입니다. 자, 그러면 연속해서 꺼내는 경우의 확률, 그 중에서 이번엔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꺼낼 때의 전체 개수와 나중에 꺼낼 때의 전체 개수가 서로 다르겠죠.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얘를 가지고 문제로 가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카드를 한 장씩 2번 뽑을 때 2번 모두 소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단, 뽑은 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럼 소수가 적혔다고 했으니까 일단 소수라는 게 2, 3, 5, 7로 총 4개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2번 모두 소수가 적힌 카드를 꺼낸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 10가지 중에 소수를 뽑을 확률은 3입니다.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도 이제 뽑을 건데 뽑은 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카드 수가 총 9장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소수 4개 중에 하나를 이미 뽑은 겁니다. 그럼 이제 소수는 3개가 남았기 때문에 3개 중에 하나를 더 뽑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주면 약분해서 5분의 2, 약분해서 3분의 1 계산해주면 15분의 2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어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줍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